여기 두 개의 차트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 중 한 곳의 핵심 계열사 두 곳의 10년 차트인데요. 대충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좋았던 구간도 있고 안 좋았던 구간도 있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10년 전 주가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거의 제자리 걸음만 한 건데요. 어딘지 감이 오시나요? 네, 여긴 바로 GS 그룹인데요. 왼쪽은 GS 리테일, 오른쪽은 GS 건설입니다. GS 리테일은 한 2018년 이후로는 전혀 오르는 기세가 없이 서서히 주저앉고 있고 GS 건설은 2018년과 2021년에 크게 한 번씩 시세를 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GS 지주사 주가 10년 차트인데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2017년, 2018년쯤에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계속 떨어져서 10년 전과 거의 비슷한 주가인데요. GS그룹은 그래도 우리나라 재계순위하면 10등 안에 계속 들던 그룹인데 거의 변동 없이 7등에서 9등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GS그룹이 어제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GS그룹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그리고 GS그룹의 반등을 가져올 수 있는 모멘텀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GS그룹의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펼쳐질 수 있는 승계 전쟁을 우리가 투자에 어떻게 활용해서 볼 수 있는지도 같이 얘기해 보려 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최선 중의 최선, 베스트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라 생각하시고 희망회로 한번 돌린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유익한 경제, 금융 소식을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GS그룹은 크게 정유, 유통, 건설 세 축의 사업 부문을 갖추고 있는데요. 핵심 계열사 이름도 GS에너지, GS리테일, GS건설 이렇게 직관적입니다. 여기서 GS리테일이 배달시장에서 배민이랑 전쟁을 치르면서 늪에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GS리테일은 편의점, 슈퍼마켓, 그리고 몇 년 전엔 홈쇼핑까지 인수해서 온오프라인 유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얘네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전국에 깔린 편의점만 해도 10,000개가 넘고 거의 2만 개 가까이 되는데 이걸 거점으로 신속하게 배달을 하면 엣지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당시 배달업계 2위였던 요기요를 인수했습니다. 그때는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요기요 배달통을 갖고 있었는데 선도업체인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 독점이다 해서 배민 인수를 포기하거나 요기요를 매각하거나 선택하라 할 때였죠. 그래서 이걸 누가 인수하나 말이 많았었는데 GS 리테일에서 사버린 겁니다. 그래서 배민이랑 요기요가 서로 무료 배달하고 쿠폰 뿌리면서 출혈 경쟁을 시작했는데요. 쿠폰 뿌리기, 캐시 태우기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누구겠습니까? 난데없이 쿠팡이 이 배달 시장에 뛰어들었죠. 쿠팡이츠라는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그때 쿠팡이츠가 한집 배달이란 컨셉을 들고 나오면서 이 배달업계의 불편한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요. 우리는 배달을 시키면 라이더가 음식을 챙겨서 우리 집으로 바로 오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라이더가 음식점 여러 곳에서 음식을 여러 개 챙겨서 여러 집을 차례대로 가는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하다 싶기도 한데요. 또 먹는데 진심인 한국인이 짜장면이 불거나 탕수육이 식거나 하는 걸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러 건 동시 배달과 그 이후에 과도한 배달비 논란이 겹치고 마침 코로나가 끝나면서 배달 자체가 주니까 배달업계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GS 리테일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배달 시장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냐 보시면 GS 리테일이 요기요를 인수했던 건 사실 음식 배달 비즈니스 하나만 보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GS 리테일이 노린 건 바로 퀵커머스 시장이었습니다. 퀵커머스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쿠팡이 선보인 로켓 배송, 컬리가 선보인 새벽 배송 같이 이길 배송, 당일 배송 이런 건데 퀵커머스는 그것보다 빠른 1시간 안에, 2시간 안에 가져다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GS 리테일이 그때 우리 동네 배달인가 일반인들이 편의점이나 올리브영에서 산책하면서 배달도 해주고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었었는데요. 전국에 여기저기 깔린 게 편의점인데 앞으로 물건을 편의점 창고에다 쌓아뒀다가 고객들이 주문이 들어오면 1시간, 2시간 안에 배송을 해주겠다 하는 게 라스트 마일 배송이란 개념인데 여기에서 비롯된 게 바로 퀵커머스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결과만 보면 참담합니다. GS 리테일이 사모펀드랑 돈을 모아서 요기요를 8천억에 샀는데 그 중에서 GS 리테일이 30%를 냈으니까 이것만 해도 2,400억 원이고요. 여기에 인수 후에 요기요에 2천억 원 유상증자를 해서 총 600억 원을 추가로 보탰으니까 퀵커머스 진출에만 쓴 비용이 최소 3천억 원일 것이고 관련해서 부대 비용까지 하면 거의 4천억 원, 5천억 원까지도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GS 리테일이 편의점으로 1년에 버는 돈이 2023년에는 2,200억 원 정도였으니까 1, 2년 동안 돈 번 거 거의 다 여기다 태우겠다 한 거죠. 그런데 GS 리테일에 인수된 후로 요기요 점유율은 계속해서 하락했고 쿠팡 이츠한테 2등 자리를 뺏겼습니다. GS 리테일도 2020년까지는 1,000억 원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다가 요기요를 인수하고 나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500억 원, 200억 원 정도 겨우 버는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슈퍼마켓, 홈쇼핑, 호텔 이런 다른 사업부가 받쳐줘서 그나마 흑자가 나온 거지 이게 없었으면 수백억 원, 수천억 원 적자가 날 수도 있었던 거죠. 결국 배달업계의 안 좋은 상황과 요기요의 부진으로 본업인 편의점 경쟁력까지 상실한 GS 리테일은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하고 퀵커머스 같은 신사업을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의 현재 기조는 일단 본업 살리고 그 다음에 신사업을 다시 노려보자 이런 느낌인데요. 편의점은 지금 BGF 리테일의 CU랑 1등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사실 편의점이라는 게 가까우면 장땡이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싶긴 한데요. 요새는 편의점들이 드라마나 예능이나 팬층이 두터운 브랜드와 손을 잡고 단독 콜라보 제품을 출시하는 게 많습니다. 최근에는 GS25 편의점에서 흑백요리사 셰프들의 음식을 HMR 키트로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요. 로열티도 줘야 될 것이고 새로 제품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데 쓰는 비용 감안하면 사실 여기서 남기는 마진은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걸 하는 건 CU 말고 GS25에 와야만 살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다. 그리고 온 김에 마진 많이 남는 다른 것들도 같이 사가라. 이런 미끼 상품 전략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GS25 편의점을 자주 가지만 저 같은 사람은 미끼 상품만 챙기고 다른 건 원래 잘 안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정확히 까보지 않아도 과연 이렇게 미끼 상품을 쓰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까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GS 리테일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여기저기 투자해둔 신사업의 교통정리가 필요한데요. GS 리테일은 요기요 말고도 쿠켓마켓이나 어바웃펫처럼 스타트업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해뒀습니다. 심지어 GS 리테일이 합병한 GS 홈쇼핑은 부릉이라는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물류 스타트업 메시코리아를 500억 주고 인수했다가 결국 그대로 상각 처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GS 리테일이 문제인 게 본업에서 착실하게 돈 벌어서 본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CU, BGF 리테일과 다르게 자꾸 다른 데 눈독을 들이면서 밑빠진 독에 물을 잔뜩 붓고 있는 건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스타트업들의 몸값이 엄청 비싸게 거래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돈을 못 벌면 옛날만큼의 가치를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서 최소한 적자를 모면하게 돌려 세우거나 아니면 적자 탈출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싶으면 인수 가격보다 낮다 하더라도 매각하는 게 본업 경쟁력을 회복시키는데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나마 GS 리테일한테 위안이 되는 건 디지털, 온라인 사업 강화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커머스를 하려면 배달업체, 물류업체 인수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이걸 구현해주는 그리고 고객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어플이 필요했는데 이걸 GS 리테일이 우리 동네 GS라는 통합 어플로 출시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저도 편의점 사사 어플을 다 쓰는데 GS25 어플이 제일 쓰기 편하고요. 와인25나 GS페이 같은 건 혜택도 많아서 아는 사람들은 유용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우리 동네 GS 어플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신세계나 롯데가 이 통합 어플 하려다가 말아먹은 것 치고는 GS 리테일은 편의점, 슈퍼마켓, 홈쇼핑 이 세 개 유통 채널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GS 리테일 주식이 거래 정지됐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GS 리테일이 파르나스라는 호텔 사업부를 분할시키면서 그 작업 때문에 매매가 중지된 겁니다. 그동안 GS 리테일의 유통 사업이 힘들 때마다 구원자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호텔 사업이었는데 이걸 떼면서 회사는 각각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기업 가치 제고를 도모하겠다 했고요. 그리고 다른 계열사는 간단하게만 보시죠. 일단 GS건설은 작년 7월에 철근 누락 부실 시공 때문에 순살자이라는 비난을 받았었죠. 이 순살자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 자이 브랜드를 리뉴얼한다 합니다. 저는 솔직히 아예 이미 먹칠을 뒤집어 쓴 이 자이라는 브랜드를 버리고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모양새만 좀 바꾼 것에 그쳤고요. 다음으로 GS 에너지 밑에 GS 파워라는 열병화 발전소를 돌려서 지역 냉난방을 보급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매년 수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내는 숨겨진 알짜 회사입니다. 여기도 지금은 천연가스 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태양광, 풍력, 수소, 원자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서
이쪽에서 성과를 어떻게 내는지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GS에너지가 사실 GS그룹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알짜배기라 할 수 있는 정유사 GS칼텍스의 지분을 50% 보유한 모회사인데요. 그러니까 GS칼텍스는 GS지주 밑에 GS에너지 밑에 있는 손자회사인 셈이죠. 그런데 이 정유회사도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게 아무리 트럼프가 당선돼서 석유에너지를 많이 쓴다 해도 언젠가는 친환경 시대가 올 것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GS칼텍스는 에너지 플러스라고 미래형 주유소, 그러니까 주유소를 기름 넣고 세차하는 장소가 아니라 물류 창고나 전기차 충전소로 쓰는 공간 비즈니스를 하겠다 했는데 컨셉이 아직 모호하고 성과도 잘 안 나오는지 숫자를 잘 공유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GS그룹의 유통, 건설, 정유 세 축의 현재까지 사업 현황을 살펴봤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건 그 회사의 인사를 보면 감이 좀 오는데요. 이번에 GS그룹은 홍순기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면서 그룹의 CFO를 맡겼습니다. GS그룹이 LG그룹에서 계열 분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구씨랑 허씨랑 처음에 동업을 할 때부터 구씨가 외형 확장을 맡고 허씨가 내실 강화를 맡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GS그룹은 전통적으로 이 비용 관리를 되게 중시하고 그래서 CFO의 파워가 어느 회사보다도 막강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CFO 역할을 맡는 사람을 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는 건 지금 회사가 어려우니까 비용을 컨트롤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주목받은 건 GS 리테일 대표이사가 허연수 부회장에서 허서홍 부사장으로 교체가 된 건데요. 허연수 부회장이 9년 동안 회사를 이끌었는데 오촌 조카를 할 수 있는 허서홍 부사장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용퇴한 것이죠. 이렇게 GS그룹의 핵심 계열사를 할 수 있는 GS 리테일도 재벌 4세가 경영자가 되면서 GS칼텍스의 허세홍 사장과 GS건설의 허윤홍 사장과 함께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한 명의 경쟁자가 더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GS 재벌 4세들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은 어디서 올 것인가? 저는 해외 진출이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이미 GS 리테일은 몽골이나 베트남에 편의점을 수출하고 있죠. 국내 편의점이 포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일본의 패밀리마트나 세븐일레븐이 대만의 편의점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우리나라 편의점도 아세안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면 사양 산업이라 생각했던 편의점 산업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실적의 방향성도 변화할 수 있을 겁니다. GS건설도 국내 주택 사업은 더 이상 사업성이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사업 유지를 위해 하는 것이라서 해외 플랜트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수주만 거의 5조 원이라고 하고요. 사우디 가스 증설, 브라질 하수 처리 프로젝트가 메인이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과거에 중동에서 크게 데이고 온 적이 있어서 그때의 데자뷰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변화를 하려면 해외 진출은 이제 필수가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GS그룹이 멈춰버린 성장의 쳇바퀴를 다시 돌리려면 결국 인수합병이란 카드를 꺼내야 할 텐데요. GS 리테일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번 M&A를 시도했다가 회사가 휘청거린 적이 있어서 당분간은 잠잠하겠지만 호텔까지 떼어낸 상황에서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면 결국 M&A 외에는 특별한 수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칼텍스, GS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파는 건 결국 잘 될 땐 잘 되고 안 될 땐 안 되는 천수답 사업이기 때문에 트럼프 시기에 기름을 많이 팔아서 기름집만큼은 아니라도 최소한의 이익을 따박따박 벌어다 줄 수 있는 캐시카우 같은 사업을 마련해야 되는 게 필요할 텐데 여기에서도 결국 M&A가 답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M&A 규제도 완화되는 틈을 노려서 해외에서 잘 되는 회사를 사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참 인수합병을 못하는데 성장을 위해서 이제는 진짜 잘 사와야 될 때입니다. LG가 장자 승계를 하는 것과 다르게 GS는 두산처럼 허창수 명예회장에서 허태수 회장으로 형제 승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3세대 중 막내인 허용수 GS에너지 사장으로 승계를 할지 아니면 4세대 중 첫째인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으로 승계를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허용수 사장과 허세홍 사장은 삼촌 조카 관계인데 나이는 1살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모회사인 GS에너지를 삼촌 허용수 사장이 그 중에서 핵심 자회사인 GS칼텍스를 조카 허세홍 사장이 이끌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GS그룹이 가족 경영과 형제 승계를 하고 있는데 명확한 원칙이 없다 보니까 추후 경영권을 놓고 집안 싸움이 나거나 또 한 번의 계열 분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GS그룹의 재벌 3세와 특히 4세들이 차기 회장이 되기 위해 자기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오늘 핵심은 바로 그 점을 투자 포인트로 삼아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GS그룹 계열사가
거의 주가가 10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이걸 뚫어낼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면 그만큼 유리해질 테고요. 만약 그 과정에서 주가가 충분히 올랐는데 박스까지는 뚫지 못할 것 같다 싶으면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배민과의 전쟁으로 위기에 빠진 GS 리테일이 대표이사를 교체하면서 재벌 사제 간의 경영권 경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GS 그룹은 해외 진출과 인수합병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GS를 보면 참 조용하게 또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 GS를 떠올리면 막상 하나의 산업에서 압도적으로 잘하는 게 없어서 좀 아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GS그룹은 이제 개나 소나 다 하는 사업 말고 GS그룹만의 아이덴티티를 살릴 수 있는 사업에 도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흙 속의 진주 같은 재벌 4세 경영자가 나올지 일말의 기대를 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경제, 금융, 투자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